담배 4갑을 훔쳐서 특수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의 어떤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또 반대 여론이 좀 생성된 것이죠. 그래서 소년법 폐지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사건이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안타깝게 이제 숨진 고등학생이 그 지난 1월 1일 새벽에 그 슈퍼마켓에서 친구들이랑 담배 4갑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요. 그렇죠. 경찰 조사까지 받고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여러 명이서 이제 절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고.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출석 통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이 사건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은 절도한 어떤 절도품이 바로 지금 담배 4갑입니다. 그래서 뭐 돈으로 따진다면 한 뭐 2만 원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물건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절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또 해당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걸 이제 법대로 처벌하다 보니까 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일반인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담배 4갑 훔치고 이거는 사실 불러가지고 부모 불러서 이제 훈계하고 그 다음에 피해 변상하고 이렇게 좀 가볍게 처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업무 처리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년법 4조 같은 걸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어떤 소년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경찰서장이 보호 사건으로 직접 소년부에 송치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찰서장이 자유재량으로 만약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또 그 소년부에 송치되는 의미가 이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었더라면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특수절도죄는 맞는데 다만 이제 경찰이 업무 처리하면서 조금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 피해자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 고등학생의 부모님 말씀인데 부모에 따르면은 경찰은 고등학생의 아들을 경찰서에 불러 조사하고 또 검찰에 송치하면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이제 부모의 고등학생의 경우에 통지하도록 어떤 그런 규정이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만 지켰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세종경찰서에서 지금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경찰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그 청소년을 조사할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바로 연락이 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경찰에서 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이제 대응을 했고 나중에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그 학생이 좀 자살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은 청소년을 조사할 때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지켰더라면 이런 좀 스스로 목숨 끊는 불상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소년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년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그 피의자로서 어떤 뭐 방어권이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 예, 우리가 소년법의 내용을 어떤 분들은 소년들이 잘 알아서 악용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경우에는 소년법의 내용을 정말 몰라서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그 죽음을 당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 소년원이라는 거하고 소년교도소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소년원은 거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건 보호시설이고요. 소년교도소는 교도시설입니다. 그렇죠. 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과가 아닙니다.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수사 기록으로만 남을 뿐 뭐 외부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형사처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이런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검사에게 송치가 됐다 하더라도 검사가
이것을 봐서 아마 기소유예를 했을 사안입니다. 아니면 또 조금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또 소년부로 송치했을 사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소년이 자신이 소년법상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 경찰이나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그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은 점,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